되는 내용이요. 바로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부분입니다. 운동량과 충격량. 이거 해야 돼 라는 얘기입니다. 운동량과 충격량. 자, 운동량과 충격량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계속 안 움직이고 정지하고 있으려는 정지관성이 있어. 근데 정지관성이 물질마다 다 달라. 그 정지관성의 크기를 우리는 뭘로 나타냈다? 질량으로 나타냈다. 그렇다면 정지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는 물체도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운동관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 운동 관성의 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여기에 2kg짜리 물체가 2의 빠르기로 갈 때와 2kg짜리 물체가 10의 빠르기로 가 운동관성의 크기가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 달라. 그래서 똑같은 세기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누가 더 많이 미끄러져? 많이 미끄러져서 나가는 아이가 운동관성이 더 큰 거야. 되겠어? 그러면 2의 빠르기로 가는 애가 더 많이 미끄러지니 10의 빠르기로 가는 애가 더 많이 미끄러지니? 당연히 10이죠. 그러니까 운동관성의 크기는 질량뿐만 아니라 속도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거야. 되겠어? 자, 이런 운동관성의 크기를 우린 뭐라 그런다? 그걸 운동량이라고 부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관성의 크기는 운동량이라고 불러? 질량이라고 안 불러?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운동관성은요. 질량이 똑같아도 B가 더 컸잖아요. 자, 이 운동관성의 크기 어떻게 구합니까? 운동관성을 우리가 P라고 쓰거든요. 운동량을 P라고 씁니다. 이 P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MVP, 못 외운 병신. MVP, 못 외우면 병신. 알겠어? MVP가 운동관성인 운동량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야. 되겠어? 이때 M이 뭘까? 질량이죠. V는 뭘까? 속도입니다. 얘가 방향을 갖는 속도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야. 그래서 그러니 아까 그 아이 2kg짜리 물체가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되겠어? 그랬다가 가다가 벽에 부딪혀서 애새끼 튕겨나와. 튕겨나올 때 우연히 빠르기가 똑같이 2의 빠르기로 튕겨나왔어. 이거야. 그러면 부딪히기 전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 운동량은 MVP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요. 얘가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죠. 그러면 나중에는요. 왼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죠. 속도기 때문에 방향을 놓고 계산해야 된다. 기억해? 그러니 처음에는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갔기 때문에 처음에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량 가지고 있어.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는 게 물리야. 그래서 얘 운동량의 크기는 4, 단위는 kg/m/초. 이 단위 그대로 씁니다. 이게 운동량 단위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충돌한 후에 나중 운동량은 얼마야? 라고 얘기해요. 나중 운동량은 2kg짜리 물체가 왼쪽이니까 오른쪽과 반대기로 썼겠죠. 왼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요. 그러니 나중 운동량은 왼쪽 방향으로 삽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운동량이야. 운동관성의 크기란 말이야. 근데 벡터로 계산해야 돼. 되겠어? 그러면 선생님 부딪혔더니 이 새끼는 운동량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얘기해봐. 운동량 변했게 안 변했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게? 계산.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 8. 이거 8입니다. 왠지 아세요? 변화량은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뭐 하셔야 돼요? 빼는 게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이때 나중 운동량은 -4고요. 처음 운동량은 +4니까 이거 빼봐. 얼마 나오니? -8.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왼쪽 방향
운동량을 만약에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로 계산하면 4 빼기 4? 그럼 0이죠. 변화량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라고요. 운동량은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을 넣고 계산하는 거다. 그래서 얘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라고 쓴 왼쪽 방향으로 8만큼 바뀌었어요. 이렇게 쓰는 게 맞아. 됐어? 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왼쪽 방향으로 8만큼 바뀌었어요.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핵심이다. 운동량은 무조건 벡터다. 벡터 계산 제대로 안 하고 스칼라로 계산하면 뒤진다. 이거 대단히 많이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틀립니다. 스칼라로 계산하셔서. 그럼 대학 가는 수준이 대단히 급격히 낮아집니다. 되겠어? 그래서 운동량 계산은 무조건 벡터 값으로 계산하는 거다. 방향 넣고 계산해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8만큼 운동량이 변했어요. 알겠냐? 운동량 계산하는 방법 뭐라고? 뭐라고? MVP라고. 알겠어? MVP야. 됐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운동량을 가지고 가던 아이가 누구랑 충돌을 하게 되면 그때 변하는 거야, 운동량은. 알겠어? 얘는 벽이랑 충돌했죠. 그래서 변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때 운동량에 뭐가 생기니까? 충돌하니까 변화량이 생기죠. 됐어? 운동 관성의 크기 글자 너무 길어. 그래서 세 글자로 줄인 게 운동량이야. 됐어? 운동량의 변화량 이것도 7글자야. 너무 길어. 이것도 세 글자로 줄이자. 뭘까? 그게 충격량이야. 됐어? 그래서 충격량이라는 건 사실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야 라는 거야. 이게 운동량과 충격량이야. 그러면 저는요 충격량 이걸 우리가 I로 쓰면 되냐? 충격량 알았어요. 이거 그냥 운동량의 변화량 구하면 되죠. 맞아?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면 되죠. 맞아? 되겠어? 네. 근데 왜 굳이 충격량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러서 됐어 배웁니까? 그건 운동량의 단순한 변화량이 아니고요. 자, 그 변화량이 됐어 그 크기가 어떨 때는 마이너스 8이지만 어떨 때는 마이너스 800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물체가 부딪혔는데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뭘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충격량입니다. 부딪히니까 바뀌었어요.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이 새끼는 부딪혔을 때 바뀐 건 뭐니? 방향이죠. 방향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원인 힘입니다. 힘입니다. 됐어? 그러니 얘는 부딪힐 때 힘 받았다. 누구로부터? 그렇죠. 공이 날라와서 공이 벽을 미니까 반작용으로 벽이 공을 민 거야. 어느 쪽 방향? 그러니까 왼쪽 방향으로 변화. 되겠어? 라고 하는 이러한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누구니? 당연히 힘이야. 당연히 힘이야. 되겠어? 네. 자,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얘가 쿵 하고 부딪혀. 자, 벽이랑 부딪혔다가 튕겨 나올 때까지. 부딪히는 순간부터 튕겨 나올 때까지 얼마 걸렸어? 라고 하면 0.1초 걸렸대. 자,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요. 내가 얘한테 10N의 힘을 줄 건데요. 엄청나게 짧은 시간, 빠른 속도, 빠른 시간 동안에 힘을 주면 요만큼 바뀌어요. 근데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내가 오랜 시간 동안 힘을 주면 이만큼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변화량은 단지 힘의 크기가 얼마냐 뿐만 아니라 그 힘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받고 있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돌할 때 받는 힘과 그 힘을 받는 데 걸린 시간의 곱으로 계산한다. 되겠어? 그래서 충격량을 구하는 식 FT 아일랜드. 아이돌 이름이야. BTS보다 더 유명해.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서 언니들 뻑갔어. 알겠어? FT 아일랜드 몰라? 아이 새끼들 또 씨. 인터넷 검색해라. 이용기. 엄청 잘생긴 아이야. 알겠어? 검색해봐. FT 아일랜드. 지금 네. 해봐. FT 아일랜드. 찾아봐. 진짜 있어요. 검색해봐. 엄청 잘생긴 오빠들 나와. 근데 왜 언니들 모르지? 오빠들인데
이 새끼들이야 여자아이돌이 아니니까 모른다고 치고 너네들은 알아야지. 핫해. 엄청 핫해. FT 아일랜드. 아니야? 거기에 이용기가 리더일걸? 엄청 잘생겼어. 걔네들이 몇 년에 데뷔했지? 잘생겼어요? 야 엄청 잘. 거울 좀 보자 우리가 서로. 몇 년도에 데뷔했냐? 2007. 그렇지 2007년. 핫하잖아? 얼마 안 됐잖아? 너네 몇 년생이야? 10년. 그러니까 핫하지. 자 엄청 잘생긴 애들이야. 그래서 그래서 그 FT 아일랜드가 가요계에 데뷔해서 MVP 상 탔어. 진짜야. 그래서 걔네들이 MVP 상 탄 애들인데 걔네들이 물리학과 애들이야. 맨 처음에 나올 때 가요계에 충격을 가하겠다 이런 뜻으로 지은 이름이 FT 아일랜드야. 못 외우면 병신이야. 죽여버릴 거야. 알겠어? FT 아일랜드. 맨니 MVP 상 탔어. 알겠지?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실제로요. 얘는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왼쪽 방향으로 8이에요. 네. 그러니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은 충격량이 왼쪽 방향으로 8입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얘가 벽이랑 충돌할 때 받은 힘은 못 쟀는데 너무 순식간이라 접촉한 시간을 측정했어. 0.1초래. 그럼 빨리 계산해. 벽으로부터 받은 힘 얼마? 마이너스 80초. 됐어. 왼쪽 방향으로 80N의 힘을 받았어요. 이 뜻이야. 알겠어? 그럼 꼬매나 이거 곱해봐. 얼마 나오냐? 얼마 나와? 마이너스 8. 단위 계산 안 해? 뭐야? 뉴턴 초요. 선생님 마이너스 8은 똑같은데요. 킬로그램 뉴턴 초 하고요. 자 마이너스 8 뉴턴 초라고 하는 충격량 단위가 똑같아요? 똑같아 이 새끼야. 왜요? 뉴턴이 뭘까? F는 ml. 힘의 단위 뉴턴, 질량 단위 킬로그램, 가속도 단위 미터 퍼 세컨 제곱이죠. 원래 뉴턴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인데 너무 길어서 과학자 이름이 뉴턴으로 바꾼 거야. 됐어. 그 뉴턴에다가 시간을 곱하셔야 되는데 시간 단위가 초야. 그럼 머리 있지? 약분 되죠? 그럼 무슨 단위 나와? 킬로그램 미터 퍼 초. 같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초 쓰고요.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초 쓰지만 이거 단위 바꿔도 똑같습니다. 알겠어? 바꿨어도 괜찮아. 알겠죠?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0.1초 동안 부딪혔다는 얘기는 벽으로부터 80N의 힘으로 밀렸다는 뜻이네. 이 뜻이야. 틀렸다. 벽이랑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이 0.1초가 아니고 1초였어. 다시 해서 얼마야? 마이너스 8. 되겠습니까? 얘기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격량도 벡터예요. 그러면 이 충격량 방향은 어디서 갈게?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라며. 충격량 방향은 어디서 온 거야? 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방향이 힘 방향이라고. 알겠어?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느낀 점. 똑같은 운동량의 변화량 마이너스 8인데 접촉 시간이 0.1초라는 짧은 시간이라면 엄청나게 센 힘 80을 받아야 되는데 접촉 시간을 길게 해서 1초라고 하는 접촉 시간을 10배 크게 했더니 받는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10분의 1로 줄겠죠. 이걸 이용해서 대단한 걸 만든다. 뭐야? 에어백이요. 이게 에어백을 만들게 된 계기입니다. 자동차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요. 교통사고가 꽝 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죠. 그래서 벌써 한 4년, 5년 전인데 타이거 우즈라는 골프 선수 알아요? 그 골프 선수가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살아나올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부서졌는데 멀쩡히 살아남았어.
그때 그 사람이 탄 차가 현대차야. 그래서 미국에서 현대차가 빵 터진 거야. 알겠어? 현대차가 대단히 단단하고 안정적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의 안전도는요, 부딪혔다 그것만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죽거나 모두 다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안전장치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교통사고 나면 왜 죽냐? 놀래서요. 뒤져. 교통사고 나면 죽는 이유. 날라가서. 됐어. 그러면 그 날라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운동관성. 그러면 운동관성을 막으려고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는 뭐야? 안전벨트. 그건 안전벨트. 알겠어? 그럼 날아가지 못하게 안전벨트는 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대가리 박냐 안 박냐, 그치? 이거겠지. 근데 꼬맹아, 머리를 박아도 안 죽을 수 있어. 뭐냐면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이유는 과다출혈, 심장마비가. 근데 왜 피나요? 혈관을 잘랐으니까. 누가요? 누가요? 벨트? 그럼 벨트를 풀릴까? 뼈가 부러져서 그래요. 우리 몸에 뼈가 부러질 때 닭뼈처럼 뾰족하게 부러집니다. 아세요? 우리 몸속에 있는 뼈가 부러질 때 닭뼈처럼 뾰족하게 부러지는데 그 뾰족하게 뼈가 몇 개로 부러지면 죽냐? 전혀 상관없어요. 뼈가 가루가 나도 안 죽을 수 있어요. 죽는 이유는 뾰족하게 부러진 뼈가 내장을 찌르는 거예요. 그럼 피나겠죠? 그랬을 때 출혈이 여러분들 혈액의 20% 이상이면 죽어요. 그러니까 출혈이 많이 나오기 전에 병원 가서 치료하면 멀쩡해요. 됐어? 이거야. 그러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뼈가 부러지기 때문에 과다출혈로 죽는구나. 그러면 결론, 뼈만 안 부러지게 하면 되는 거고. 됐어? 자, 뼈가 부러질 때 얼마의 힘이 필요할까? 부러뜨려 보면 되잖아. 됐어?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과학자야, 이 새끼야. 부러뜨려 보면 되잖아. 됐어? 네, 뼈가 부러질 때 50N의 힘이 필요하다고 치자. 난 안 부러뜨려 봐서 몰라. 50N의 힘이 필요하다고 치자. 근데 만약에 부딪힐 때 80N의 힘을 받았다. 이 새끼 뒤지겠다는 얘기죠. 됐어? 죽어요. 근데 8N의 힘을 받는다. 어떻게 될까? 안 죽어요. 뼈가 안 부러집니다. 목만 나요. 누워있다 나오면 됩니다. 됐어? 이거거든. 그러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얼마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느냐? 이거 전혀 상관없어. 부딪힐 때 얼마나 큰 힘을 받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힘의 크기를 줄이면 되네?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충돌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돼? 길게 하면 돼. 되겠어?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대. 그러면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내 교통사고 나면요, 순식간에 팡 하고 부딪혀서 됐어. 네, 운전대에 엄청나게 세게 부딪히니까 여기 뼈가 산산조각 나서 됐어. 내장을 찌르는 겁니다. 재수없게 심장을 찌르면 출혈, 과다출혈 되기 전에 죽겠죠.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운명이야. 그냥 죽어야 돼. 됐어. 네. 자, 뼈만 안 부러지면 되는 거야. 뼈만 안 부러지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뼈를 안 부러지게 하기 위해서는 힘의 크기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게 에어백이래. 그러면 에어백이 교통사고 날 때 에어백이 안 터지면 쿵 하고 부딪혀서 부딪히기 시작해서 멈출 때까지 용접을 줘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받아. 근데 에어백이 빵 하고 터졌는데 부딪히면 여러분들이 에어백을 밀고 들어가는 시간이 있죠. 이 시간. 그래서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뭐 할까? 길어져요. 그래서 너네가 받는 실제 힘의 크기를 줄이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죽을 수 있죠. 알겠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끔 가다가 날달걀 떨어뜨렸을 때 안 깨지게 하기, 이런 것들 과학의 날에 행사에 합니다. 그죠? 네, 시멘트에 떨어뜨리면 애색이 깨집니다. 실험 안 해봐도 깨집니다. 됐어. 근데 거기에 100만 원짜리 라텍스 깔았어. 떨어뜨리면 안 깨집니다. 통통통통통 튀기면서 시간을 길게 하죠.
그래서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안 깨져요. 되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의 안전장치는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을 길게 하는 방법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알겠어? 그 대표적인 게 에어백이야. 되겠죠? 그래서 꼬매나 내가 공을 던지면 야구할 때요. 공 던지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투수. 받는 놈은 뭐라 그러냐? 포수. 자, 그럼 꼬매나 내가 공을 던질 테니까 너네가 받아. 포수야. 어떻게 받아? 주고요. 어떻게 받아? 손을 뒤로 빼면서 받아요. 됐어. 그냥 손을 이렇게 한 상태로 쾅 하고 밟으면 뒤져요. 됐어. 메이저 애들 더럽게 세게 던지거든요. 됐어. 죽습니다. 여기 손이 막 울리면서 여기 뼈다귀가 막 부러져. 그래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글러브도 끼지만 그 글러브도 그 안에 에어백이 들어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충돌을 줄이려고 시간을 길게 하기도 하지만 손을 인위적으로 뒤로 뺍니다. 그럼 맨 처음에 공이랑 부딪혀서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을 길게 하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힘을 줄이는 겁니다. 내가 이 새끼 다리를 부러뜨릴 수도 있어요. 얘가 여기에 올라갔다? 여기 올라가서 내려왔는데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안 부러질 수도 있어. 너네는 본능적으로 안 부러지는 방법으로 뛰어내린다. 어떻게 뛰어내리게? 맞아. 무릎을 굽히면서 됐어. 떨어진다. 그러면 무릎을 굽히려서 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충돌 시간이야. 되게 길어. 근데 멍청한 애들이 뛰어내릴 때 뒤지는 거야. 알겠어? 이거야. 그래서 충돌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해보시면 알아요. 됐어. 이따가 책상 위에 올라가서 다리를 안 구부리고 뛰어내려 보고 구부리고 뛰어내렸을 때 느끼는 충격 엄청 달라요.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되겠어?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영화 보면 스턴트맨들이요 달리는 기차에서 막 뛰어내리는 영화들 찍잖아요. 그랬을 때 아저씨가 뛰어내리고 나서 뭐 할까? 쓸데없이 굴러요. 왜? 충돌 시간이 길게 하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려봐 드릴게요. 자,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충격량을 나타낼 때요. 충격량이라는 I는 FT 아일랜드거든요. 됐어. 그래서 세로축이 받은 힘, 가로축이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 이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10N의 힘을 2초 동안 받았어. 이렇게 선생님 충격량은 어디 있어요? 찾아 빨리. 충격량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충격량에는 I 그린다고 그래놓고 그래프에는 F하고 T밖에 없는데 I 어디 있어요? 그렇죠. F가 세로에 있고요. T가 가로에 있으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잖아요. 이거 그래프 분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적이 충격량이야. 다시 말해서 이 면적이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되겠어? 그래서 얘는 충격량이 20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됐어? 근데 이 그래프 거짓말. 실제로요. 빵 하고 부딪혀서 멈출 때까지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항상 일정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모습이냐면 실제로는 물체가 처음에 충돌하기 시작해서 멈출 때까지 힘의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힘이 커졌다가 줄어듭니다. 알겠어? 이런 힘이에요. 자, 모양이 어떻든 FT 그래프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면적이 뭐라고요? 충격량인 운동량의 변화량을 나타내죠. 실제 그래프는 이거야. 근데 이렇게 그려놓은 데에는 이 면적을 못 구하죠. 적분해야 되니까.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줘요. 하지만 실제 모습은 이거다. 알겠어? 자, 그러면 이때요. 여기가 0.1초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 8이어야 돼요. 그럼 이때 우리가 구했던 그 80이라는 힘을 어딜 얘기할까? 매 순간 힘의 크기가 바뀌잖아. 어딜 얘기할까? 제일 큰 이때 여기를 우리가 80. 됐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80N이라는 힘을요. 우리는 그냥 힘이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충격을 가하는 힘이라서 이거를 충격력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과학교과서가 8종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마다 표현하는 단어들이 다양해요. 됐어? 이걸 그냥 힘이라고 해도 저 F구나.
충격력이라고 해도 저 F구나. 또는 평균 힘이라고 해도 이 힘을 얘기하는 거구나. 같은 말인데 교과서별로 부르는 이름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올 수도 있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보면은 요게 0.1, 80, 그래서 면적이 8. 근데 보면은 내가 충돌 시간을 10배 길게 해. 알겠어? 0.1초가 아니고 1초로 10배 길게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량인 면적은 그대로 8이어야 돼. 맞아? 그럼 생각해. 내가 요거를 10배 길게 잡아당길 거야. 근데 면적은 같아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높이가 좀 그렇죠. 높이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힘의 크기가 뭐 하는 거니까 줄어들겠죠. 얼마? 8. 됐어. 접촉 시간은 1초. 맞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힘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안정하구나. 이 얘기입니다. 납득합니까? 이런 얘기야. 되겠죠?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그래프 보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감은 좀 잡은 것 같아요. 벡터로 계산하시는 거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하나 있다. 바로 운동량 조정 법칙이라는 거다. 이제 운동량이 뭔지 알았는데 마치 질량처럼 마치 에너지처럼 됐어. 운동량도 보존돼요. 보세요.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다? 앞에 커다란 형아가 10kg짜리 엄청나게 커다란 형아가 엉금엉금 가고 있어. 2에 빠져. 근데 뒤에 조그만 아이가 2kg짜리 아이가 그래서 10에 빠르기로 다가오고 있어. 그러면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래? 빵 하고 충돌하겠죠. 뒤에 있는 애가 빨리 오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이 충돌하기 전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잠시 후에 보시면 충돌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엉금엉금 가고 있는 10kg짜리 형아를 뒤에서 오고 있는 2kg짜리 꼬맹이가 와서 쾅 하고 부딪혀. 형아 빨리 가! 그러면서 B가 A를 민다. 됐어? 이때 뭐가 생겨야지? 뭐가 생겨야지? 반작용. 누가 누구를 밀겠냐? A가 너 나가 이 새끼야! 그리고 밀겠죠? 누구의 힘이 클까요? 누구의 힘이 클까요? A가 받은 힘, B가 받은 힘. 누가 클까요? 누가 클까요? 같아야죠. 왜? 작용반작용의 두 힘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꽝 하고 충돌할 때요. 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는 버스에 파리가 부딪혔어. 누가 더 세게 센 힘을 받았냐? 누가 더 센 힘을 받았어? 파리야 버스야? 똑같죠. 작용반작용의 힘이니까. 되겠어? 이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힘의 크기요. 얘가 10N의 힘을 받으면 얘도 똑같이 10N의 힘을 받아요. 단지 방향만 반대인 것 뿐이죠. 맞죠? 그 상황이야. 근데 이렇게 힘을요. B가 A한테 2초 동안 밀었어. 2초 동안 힘줬어. 그러면 A는 B한테 몇 초 동안 힘주냐? 2초죠. 왜? 둘이 접촉되어 있는 시간 동안만 힘을 주기 때문에 접촉 시간이 같습니다. 되겠어? 그러니까 힘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아. 자, 그럼 결론. 모든 물체는 충돌할 때 뭐가 같다? FT 아일랜드가 무조건 같다. 됐니? 자, I가 뭐라고요? 충격량. 다른 말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습니다. 됐어? 충돌을 한 후에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나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나 반드시 같아요. 왜? 작용반작용이니까. 맞죠? 힘의 크기 갖고 접촉시간 똑같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 방향만 반대인 거죠. 이해돼? 자, 운동량의 변화량 어떻게 구하는지 아세요? 나중 운동량에서 됐어? 자, 처음 운동량을 빼시면 됩니다. 맞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힘을 받은 방향만 반대인 것 뿐이야. 알겠어? 크기는 같아. 그럼 나 이거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가로를 열어야죠. 마이너스 분배할게요. 보여?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나중끼리만 모으고요. 처음 애들은 처음끼리 모을게요. 신기한 게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A와 B의 처음 운동량을 더한 값이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충돌이 끝난 후에 A와 B의 나중 운동량을 더한 값이랑 반드시 같아야 된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맞아. 충돌하기 전이나 충돌 후나 둘의 운동량의 합은 언제나 같아야 된다. 예외가 없다. 이걸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충돌 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이 끝난 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언제나 같습니다.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 게 물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충돌이 끝났다고 쳐. 충돌한 후에를 볼게. 근데 예측해 볼래? A는 빨라질까 느려질까? 왜? 얘도 힘 받았죠? 힘 받으면 무조건 빨라져? 얘 왜 빨라져? 그렇죠.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 받았으니까 얘는 더 빨라졌을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10kg짜리 아이가 충돌이 끝난 후에 속력이 5 됐다고 치자. 되겠어. 그러면 B라는 아이는 생각해. 빨라졌을까 느려졌을까? 또 해봐. 얘 빨라졌어 느려졌어? 얘는 느려져야 돼요. 왜? 가고 있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 힘들었으니까. 맞아? 그러면 꽝 하고 충돌했을 때 운동 방향은 그대로인데 속력만 줄었냐? 아니면 거꾸로 운동 방향도 바뀌었냐?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구해줘. 이거예요. 얘는 충돌이 끝난 후에 속도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야? 이거 구해줘. 이거 할 때 쓰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해볼게요. 맨 처음에 충돌하기 전에 A도 B도 오른쪽 방향으로 갔으니까 오른쪽 방향 우리는 플러스 방향으로 할 거예요. A의 운동량은 곱해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 방향으로 20입니다. 단위 생략할게요. B는요. 네, 곱해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 방향으로 20입니다. 되겠나? 그러니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40이에요. 그러니 충돌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오른쪽 방향에 40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 근데요. 충돌이 끝나고 나서 A의 운동량은 구할 수 있죠. 보여? 얼마니? 오른쪽 방향으로 50입니다. 하! 플러스 40 돼야 된다는데 이 새끼가 50인데 말이 돼요? 말 되지? 이 새끼 얼마면 되겠니? 마이너스 10이라. 마이너스 무슨 뜻일까? 예, 부딪히고 나서 거꾸로 가요. 이 뜻입니다. 알겠어? 얼마에 빠르게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죠. 됐어? 질량이 얼마니? 질량이 얼마니? B는 2kg. 그럼 속도는 얼마면 되겠니? 마이너스. 맞아. 이해돼? 그래서 충돌이 끝나고 나서 A는 반대 방향으로 5의 빠르기로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충돌하기 전과 충돌 후에 물체에 대해서 운동 상태를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선생님, 정말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아요? 자, 볼래? A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봐. 얼마야? 네, 30이에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30입니다. B도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0이에요.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인 거 맞죠?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충돌하는 두 물체는 언제나 운동량은 보존돼야 된다. 알겠어? 그걸 통해서 하나의 물체의 나중 운동량을 알면 나머지 하나의 물체의 속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충격량 그래프를
그려봐 드렸으니까 운동량 그래프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수능에서 할 일이잖아요. 해볼게. 해봐. 다른 반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듣는 속도가 괜찮은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끌고 가 볼 테니까 따라와봐. 자, 운동량을 나타내는 운동량 그래프도 그려볼게. 이게요, 고등학교 교과에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충격량 그래프밖에 없어요. 근데 수능 문제를 풀 때 심화 문제는 운동량 변화량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만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면 하시고요. 아니면 버리시면 돼요. 이건 다음 과정에서 또 하시면 되니까. 됐어. 자, 여기요. 2kg짜리 물체에 대한 운동량의 변화량을 2초 동안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세로축이 운동량이고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맨 처음에 0초일 때 운동량이 2kg/m/초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운동량이 일정하게 증가해서 2초가 됐을 때 저 아이의 운동량이 8이 됐다고 치자. 이런 느낌입니다. 첫 번째, 충격량이 얼마니? 두 번째, 힘이 얼마니? 세 번째, 가속도가 얼마니? 네 번째, 2초 동안 간거리가 얼마냐? 되겠습니까? 푸세요.
외워! 이거 들고 나가던가. 는 틀린 것 같아요. 나머지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써볼래요. 안 돼. 낮장부리. 고쳐봐. 안 보여. 고쳐. 여기다가 고쳐. 할게. 답은 이거예요. 해볼게요. 그러면 충격량의 원래 이름. 충격량의 원래 이름.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2초 동안 운동량이 얼마 바뀌었어? 네. 이 높이 차이가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 맞죠? 네. 처음에 운동량이 2였다가 나중에 운동량이 8 됐으니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높이 차이가 그래서 네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 그래서 충격량이 6이에요. 얘네. 그럼 보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야? 잘. 기울기 보는 연습했지? 저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냐? 기울기 구하는 방법. 불러. 수학 선생님들한테 읽는다. 기울기 구하는 방법.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죠. 되겠어? 네.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시간분의 충격량이라고. 근데 충격량은 FT 아일랜드라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겠냐? 뭐겠냐? 기울기가 힘이라고. 이거죠. 각각의 구하는 방법들 저거 3뉴턴 쓴 친구들 몇 명 있거든요.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는데 이 시간 운동량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힘이에요. 그래서 2분의 얼마게? 6. 그래서 얼마? 3.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
안 들려. 저거 2분의 3. 2분의 저거 뒤에 2분의 아 2분의 3? 뭔 말이야? 우리 지금 이거 구하고 있어. 힘. 3. 네. 그래서 힘은 2분의 6이라서 3입니다. 됐죠? 이거야. 이렇게 구하면 돼.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요. 자, 이 높이 변화가 충격량이고 그래프는 충격력, 힘이야. 알겠어? 네, 근데 보면 이 그래프요. 여기 좀 보면 이 그래프 그대로 시간 속도 그래프로 볼 수 있는 거 아세요? 저 그래프 그대로가 시간 속도 그래프야 사실은. 왜요? 운동량은요 질량에다가 속도 곱한 거지. 그러면 이걸 질량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 속도만 남죠. 이 새끼 질량 얼마니? 2kg라고 했죠. 그러면 2kg로 나눠보세요. 이거 뭐야? 미터/초 초만 남죠. 얼마? 1입니다. 처음에 이 아이의 속도가 1이라는 됐어. 그리고 2초가 지나면 속도가 얼마니? 9에 얼마니? 속도 얼마? 3입니다. 이거 기울기가 뭐라 그랬냐? 기울기가 뭐라 그랬냐? Y 제곱은 X 제곱은 좀 네. 그래서 이 기울기의 의미가 뭐냐? 가속도. 얼마나 잘 볼래? 운동량 그래프를 질량으로 나누어서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린 거지. 그러면 당연히 기울기도 질량으로 나누면 이 기울기가 되겠지. 뭐냐? 가속도지. 네? 그 얘기야? 여기다가 질량을 곱하면 다시 힘되죠. 됐어? 그래프는 그렇게 그려져요. 되겠어?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눠서 속도 그래프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울기도 질량으로 나눈 값이 여기 기울기야. 물리 그래프는 다 그런 관계들로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얘 가속도가 얼마냐고요? 2분의 3이니까 1.5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원래 이렇게 구해본 거야. 알겠어? 그러면 2초 동안 간거리 어떻게 보면 2초 동안 간거리 어떻게? 그렇죠. 됐어. 운동량 그래프는요 그 자체가 시간 속도 그래프 모양이에요. 질량으로 나가서 값만 보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이걸 가지고 놀 수 있어야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 속도 그래프 나오면 질량 곱해버려. 그러면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알겠어? 가지고 막 노시면 됩니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실전 문제 보죠. 자, 실전 문제 보시면 어디부터지? 자, 25페이지 갑니다. 자, 25페이지에서요. (25페이지에서) 51, 52, 53 3분 51부터 53까지 세 문제.
자, 시간 모자란 사람. 뒤에 답안지도 찾자.
자, 보자. 자, 51, 52, 53 채점했어요. 자, 이 중에서 설명 필요한 게 뭘까요? 있는 사람만 얘기하시면 돼요. 설명 필요한 문제 괜찮습니까? 멋지시군요. 넘겨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안 푼 문제들은 자기들이 풀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저하고는요 29페이지 왔습니다. 29페이지 65, 66 되겠냐? 시작. 다 했으면 채점. 자, 다 한 사람들은 나머지 빠져있는 문제들 풀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뉴턴의 운동법칙 다 제시. 당연하죠? 뉴턴의 운동법칙 다 제시. 되겠어?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뉴턴의 운동법칙 시험 볼 거고요. 그리고 운동이랑 충격량까지 합쳐서 시험 볼 거니까 공부해 오시면 되고요. 자, 빠져있는 문제 빨리 풀죠. 풀면서 개별적으로 질문 이제 이게 그 문제 다르게 나와요. 네. 손 뜨시면 제가 갑니다. 수직하는 거랑 중립되는 게 전신 거랑 그래서 힘이 없으면 어떻게 어떻게 적용되어가 무슨 뜻인지 다시 해줘. 그 힘이 뭐냐는 걸 묻는 거야. 어떻게 생겼는지를 묻는 거야. 얘가 적용하면 그 책상에 지붕이 파고 들어가요. 맞아요. 네, 만약에 이것만 책상한테 작용한다면 자연어가 해야 돼. 이거는 그 지붕이 위로 올라가요. 맞아요. 근데요. 지금 단순하게 여기까지만 들어오는 것뿐이야. 자, 봐. 자, 책상도 사실은 책상에 무게가 있는 거 같아요. 네, 책상에 중력이 있죠. 그리고 위에 있는 책이 누르는 거 있죠. 그것만 그대로 책상이 땅바닥을 누르겠죠. 그러면은 땅바닥이 책상도 밀어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책상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요. 책상에 중력이 있는 것처럼 책상도 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지구는 둥그니까 다양한 물질들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당기고 있겠죠. 그래서 합력이 어느 쪽이든지 생긴다고 쳐봐. 근데 합력이 10인데 지구의 질량은 만입니다. 움직일 거 아니죠.
안 해봐야지.